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7일 오후 5시 20분이 됐습니다. 자료구조 수업 계속 이어가는데요. 연결 리스트 이제 좀 구현을 조금 똑바로 조금 더 예제답게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리스트 형태에서, 그러니까 리스트를 구현하는 거야 뭐 이건 다 똑같은데, 그 리스트 중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리키는 걸 그냥 포인터 변수 하나로 둘 거냐, 아니면 저거 자체를 이렇게 더미 노드라고 해서 데이터는 없고 관리 목적으로 불필요는 아니고 데이터 저장용이 아닌 순수 관리 목적의 노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무조건 헤드 노드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 노드라는 것도 뭐 동적 할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아니면 이거는 이제 뭐 전역 변수든 뭐든 뭐 어떤 정적 형태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게 이제 그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 전형적인 예인데, 요거 가지고 한번 이대로 한번 우리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뭐 예제는 뭐 이제 앞서 만들었던 거랑 뭐 거의 흡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의 지금 뭐 요 앞전 강의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노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이제 노드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배열 가지고 만든 다음에 뭔가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 가지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확장명을 C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뭐 싱글 리스트 샘플이었죠. 이번에는 싱글 리스트, 그냥 싱글 리스트라고만 할게요. 싱글 리스트. 뭐 이름이야 뭐 뭘로 만들든 상관없을 것 같고, 여러분 편한 대로 각자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빈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C++ 파일인데 확장명을 .c로 바꿔야 된다. 앞서 예제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single list.c라고 해서 입력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include 하셔야 될 게 stdio.h, 요거는 뭐 이제 늘상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인티저를 반환하는 이제 메인 함수, 외계 변수는 뭐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살펴야 될 게 뭐냐면 구조체 선언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스트럭트 이제 노드에서 선언을 하는데, 아예 여기에다가 그냥 형제 정의까지 한 방에 하겠습니다. 타입데프 해가지고 노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스트럭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next 뭐 이렇게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pnext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선은 그냥 nex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코딩 컨벤션은 이제 같이 협력하는 분들과 뭐 협의하기 나름이라서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걸 코딩을 하는데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인 함수 쪽에다가는 당분간 뭘 만들어 넣으셔야 되냐면 리스트 코드 테스트를 위한 리스트 테스트를 위한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뭐 구조가 어떻고 뭐 어떤 형태로 가겠다 다 좋은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 했다가 이제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코딩 순서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이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리스트 전체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거야 이제 쉽죠. 뭐 앞서도 봤고, 그 다음에 요거 만들 때는 이제 for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동적으로 리스트가 추가되도록 노드가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서서 while문으로 만든 코드가 있었어요. 요거로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드를 새로 추가하는 함수 있죠. 요거.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능은 이제 2번부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삭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할 때마다 전체 출력에 그렇다 치겠는데, 여기 이제 노드를 추가했으면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에몰록이 나왔군. 에몰록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렇죠. 프리가 따라 나와서 메모리를 해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에몰록이 등장하는 순간 거의 병적으로 이제 프리를 해야겠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강박에 이제 시달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 할 때는 그냥 테스트를 잘 하고 있는지, 뭐 요 프리 있잖아요. 프리 요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에몰록 해서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그 프리하고 요 삭제하는 거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삭제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뭔가 추가하고 만들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제 그 새로 할당만 해서 집어넣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성이 잘 돼 있는가 그걸 이제 추적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될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 테스트 방법론들. 그래서 어떤 순서로 뭐 데이터를 출력하고 넣고 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뭐 처음에 이제 일단 출력하고 뭐 이 부분부터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쉽죠.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구조는. 자, 그러면은 함수 이름을 좀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전체 출력하는 거니까 뭐 반환형이 있을 건 없잖아요. 그럼 보이드 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한글이네요. 보이드 뭐 프린트 리스트 할까요? 프린트 리스트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거를 뭐 여러분이 또 설계하느라고 여기 매개변수를 뭘 줘야 되나 또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주지 맙시다. 그냥 제일 심플하게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트에다 대고 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결 리스트 전체 데이터 출력을 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체가 있는 건 있는 건데, 연결 리스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헤드 데이터에 접속하실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포인터 변수 하나만 가지고 할 건지, 뭐 아니면 이제 그 더미를 둘 건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포인터 하나만 두는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니까. 그러면 노드죠. 노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전역 변수면 이제 g 언더바라는 프리픽스를 붙여주시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 유리하니까 g 언더바 p 뭐 헤드 그럴게요. 네,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이거 뭐 0초기화 안 해도 뭐 일단 전역 변수니까 당연히 이제 널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의도적으로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출력하는 함수라는 거는 우리 앞서 만들었던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연결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다면 g 언더바 p 헤드가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개발하실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 이게 while 갖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g 언더바 p 헤드가 얘가 not equal null일 동안 뭔가 해라. 매우 생각 잘 한 거죠. null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이래 버리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내용을 출력을 하는데, 내용 출력하기 전에 현재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g 언더바 p 헤드에, 그러니까 이게 null이 아니라면 얘가 가리키는 next라는 포인터가 있을 텐데, 그 next를 뭐 요렇게 이제 그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g 언더바 p nex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디로 넘겨버릴 거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g 언더바 p 헤드에다가 대고 요렇게 넘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겨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 next 값으로 얘가 오버라이트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이제 printf 뭐 이래가지고
뭐 이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될 텐데, 이제 데이터가 뭔지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우선은 이번에는 캐릭터로 데이터를 좀 넣어볼게요. 글자로. 우린 또 문자열이 좀 편하니까. 그래서 sz 뭐 노드 데이터니까 그냥 데이터라고만 하고요. 메모리 크기는 뭐 64바이트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printf 해가지고요. 이게 노드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 노드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번호 같은 것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 그러면 이걸 while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번호는 나중에 합시다. 우선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노드가 될 테니까 %s 해놓고 \n을 좀 붙여 볼 텐데, 그 전에 이 앞단에다가 %p 주소를 좀 출력을 할게요. 주소. 그 다음에 이제 그 next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next도 여기다 %p에서 주소를 좀 찍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자니까 보는 거지, 뭐 실제로 이걸 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g_p 헤드에 대해서 찍어 달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g_p 헤드에 sz 데이터를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g_p 헤드에 이제 next 값이 있겠죠. 이 값을 찍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왜 안 되느냐? 그건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출력을 하려면 일단 집어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다 대고 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를 따진다면 인티저를 반환해야 돼요. 호출자 조석을 파악해야 된다면, 뭐 그거에 관심 없다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다, 그럼 보이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insert new라고 할게요. new node 뭐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드를 추가할 때 노드를 통째로 받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를 받을 거냐.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가지고 뭐 psz 데이터 이렇게 받을게요.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뭐 뭔가 이제 만들어서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야말로 이제 에몰록이 나올 때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지언더바 저기 뭐냐, 이제 저희 데이터 이제 일단 노드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노드에 대한 포인터인 p 노드 뭐 이렇게 뭐 뉴노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강제 형변환도 좀 해주시고요. 에몰록 해가지고 사이즈 오브 뭐 당연히 이제 노드 구조체에 대한 사이즈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몰록은 항상 한 다음에 영초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완벽을 기하는다는 측면에서 램셋 하셔가지고 p 노드 즉 새로 만든 거를 모조리 널로 0으로 초기화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메모리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해두는 게 나쁠 거 없으니까 해주시고, 그럼 p 노드의 멤버 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건 얘죠. 여기에다가 str copy _s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스트링 카피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개 변수로 넘어온 psz 데이터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우선은 여기 이제 스트링 카피 _s가 일단 또 좀 없다고 나오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할게요. 에몰록이라든지 memset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의가 안 됐다, 인클루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를 해야 되겠네요. 샵 include string.h를 include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멀록 같은 경우도 이제 정의가 안 됐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언세이프하다고 나오죠. 에멀록은 네, 샵 인클루드 또 해줘야죠. 샵 인클루드. 네. emerloc.ac 이렇게 인클루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모자라다고 나오는데 일단 언더바 s로 좀 바꿔 놓을게요. 이게 언더바 s. 그래서 요거 언더바 s를 해놓으면 이제 인수가 여기 이제 사이즈를 쓰도록 돼 있죠. 즉 요거 사이즈 있죠. 즉 얘가 이제 형식이 있을 텐데 이 대상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기술합니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뭐 큰 문제 없이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네요. 다만 이제 얘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아직 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선은 리턴 해가지고 1이라고 써놓을게요. 원인이 떨어지니까. 자,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코드 작성할 때 빌드하는 시점이죠. F7키 눌러서 빌드해서 결과 볼 때 여러분도 같은 지점에서 꼭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노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새 노드 하나 이제 겨우 생성한 거죠. 이렇게 겨우 생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새 노드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에 추가를 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추가할 거냐면 아주 심플하게 할게요.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리스트의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게 얘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의 첫 번째를 가리키는 g_p 헤드가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데이터가 아예 없다면 널일 것이고 그렇다면 뭐 심플하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g_p 헤드에다가 대고 있잖아. 지금 내가 방금 만든 게 p 노드가 있는데 얘가 이제 헤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이제 g_p 헤드가 널이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예요. 여기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헤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옆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떤 노드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게 이제 기존 노드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pnext가 아마 널일 거예요. 그러니까 next가. 근데 내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집어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헤드라고 하는 건 새로운 거, 이건 new라고 하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 가리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그 next는 이제 기존 거를 가리키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기존 자리를 이 헤드가 대체하는 방식으로 추가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심플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뒤에 추가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요런 방식으로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순서를 잘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순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변수라는 게 메모리죠. 이거는 이제 오버라이트가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기존 데이터 이건 유실이에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포인터 있죠. 이 포인터에다가 대고 얘가 이걸 가리키도록 단순 대입하면 이 g_p 헤드가 기존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포인터를 잃게 되죠. 그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그러니까 여기 오버라이트 하는 건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언제 먼저 할 것이냐? 새 노드가 기존 노드를 가리켜야 한다면서요. 이걸 먼저 해야겠죠. 이걸 먼저. 그래서 먼저 하라고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g_p 노드는 이제 기존 걸 가리킬 텐데 여기다 대고 2번 이제 네가 나를 가리켜 새 노드를 가리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p 노드가 있는데 얘의 넥스트는 현재 g_p 헤드 노드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g_p 헤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헤드는 p 노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일단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면은 그려놓고 글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맞았나 틀렸나를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맞았나 틀렸나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잘했나 한번 빌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뭐 일단 여기까지 오류는 없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고 추가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insert new node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문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test 01 뭐 이렇게 문자를 하나, 둘, 셋, 그러면 두 개, 세 개를 넣어놓고 이래 놓고 지금 프린트 리스트에서 찍어 보자는 거예요. 잘 찍히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거를 하나 넣을 때마다 해볼까요? 하나 넣을 때마다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맞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아우 보기 안 좋아. 백슬래시 n을 안 넣었군요. 안 넣었네요. 백슬래시 n을 좀 넣어준 다음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뭐 출력이 됐는데 뭐가 좀 이상하게 나왔죠? 자, 봅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출력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여기 뭐 넥스트가 다 널로 나오잖아요. 근데 찍히는 것도 신기하다. 그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 이런 걸 뭐 이제 따져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분석할 것도 답이 너무 명확해서 뭐 할 게 없긴 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걸 디버깅해서 쫓아갈, 이런 거는 사실 디버깅해서 쫓아갈 문제가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뭐냐, 이 G_p 헤드는 항상 헤드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걸 변조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변경해 버리잖아요. 이래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G_p 헤드가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노드에 대한 포인터인 p 뭐 헤드 정도를 선언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로 해결을 보셨어야죠. 이렇게 해결을 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이제 이 일인 거죠.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또 다닥다닥 붙어 나오니까 뭐가 보기가 어렵죠?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요 막판에 요거 리스트 다 찍고 나면은 요거 하나 해줄게요. 푸차 해가지고 여기서 또 백슬래시 n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보기 좋게 끊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데이터 하나 넣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테스트 01 나오고 넥스트가 널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2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주소 쭉 나오죠. 그 주소랑 이 주소랑 일치하죠. 그 다음 1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먼저 출력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에몰록 이런 거 했잖아요. 저 풀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돌려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본 다음에 종료시켜 보면은 그냥 이게 이제 C 언어에서의 단점인데, 이런 게 그냥 종료됐다고 잘 나와요. 이게 이제 메모리가 뭐가 좀 누수됐으면 누수됐다고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추적하는 방법이나 기법들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걸 뭐 그거 할 건 아닌 것 같고, 메모리를 이제 동적 할당했으면 항상 삭제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여러분이 예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런 거 조금 해제 안 했다고 큰일 안 납니다. 큰일 안 나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 건드린다고 시스템 망가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건드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해보고, 전체 데이터가 출력이 잘 되는구나.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이 메인 함수 같은 데서는 이런 테스트 코드 있죠, 이게 이제 자바 계열이 보면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데, C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테스트 할 수 있는 코드를,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었으면 그 코드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코드를 세트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정의라는 걸 한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코드들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세트로 만들어 놔서 나중에 테스트를 거듭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이 테스트 코드 자체도 별도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것을 사실은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데이터 추가가 잘 됐죠? 그럼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